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약혼 심는 거를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은 여기 대파 심은 곳에 왔습니다. 이 대파는 4월 한 중순경에 이제 심은 건데 지금 이제 한 5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확을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컸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심어만 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단지 했다고 보면은 요 도랑에다가 비료만 약하게 한 2번 정도 던져줬지 나머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번 영상만 했어도 굉장히 깨끗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 파가 이제 벌레가 먹기 시작하니까 이 파 이파리가 이제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에 양파를 이제 3일 전에 캤는데 그 양파 캔 자리에도 이제 제가 이 파를 판무가 집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저기다 판무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어도 이제 가을에 가면은 아마 이거보다 더 클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전번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이 파가 물론 잘 가꾸시는 분은 좀 많이 계시지만 의외로다가 파가 어려워서 안 심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는 이제 가장 가꾸기가 물론 어렵다고 하셔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파가 굉장히 가꾸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는 1년 내내 심을 수가 있고요. 이 파는 보통 이제 3월 한 20일부터 심게 됩니다. 노지에도. 그러면 이 파는 추위에 엄청 강하기 때문에 영하 뭐 4, 5도 떨어져도 파는 죽지 않고 잘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는 이제 3월 한 20일부터 이제 심게 되는데요. 그 이제 판모도 이제 그때 다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 퇴비를 뿌리고 석회를 좀 뿌리시고 붕사라든가 아니면 원예형 복비를 조금 뿌리시고 뭐 삽으로 파든지 소시랑이로 파시든지 아니면 노타리를 치시든지 해가지고 땅을 속에 깊이 이 거름이라든가 퇴비가 잘 섞이게 파신 다음에 땅을 판판하게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른 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m 정도로 고를 타서 그 위에다 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땅이 질지 않으면은 그냥 한 1m나 1m 20 두둑을 만들으셔 가지고 이제 비닐 멀칭을 이 검정 비닐을 거기다 까시면은 양쪽에 흙을 묻게 되면은 가운데 한 70에서 80cm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제가 여기에 1m 20짜리 비닐을 좀 넓은 거를 좀 세웠는데요. 1m 20짜리를 세우다 보니까 이 두둑이 넓어 가지고 3줄을 심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m짜리는 2줄 심는 게 적당한데 이거는 1m 20짜리를 깔았기 때문에 이제 이 대파를 3줄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 대파가 이 3줄을 심었는데 요 가운데는 3줄, 여기는 한번 또 안 심어 봤습니다. 근데 면적이 적을 때는 2줄을 심으시지 말고 3줄을 심으셔서 이 가운데 거를 먼저 뽑아 잡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이 이 넓을 경우는 이렇게 2줄만 딱 심게 되면은 이게 가을까지 크게 되면은 이 엄지손가락보다 더 파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파를 일찍 심었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많이 컸는데요. 그래서 이 파를 이제 심으시는 거는 어떻게 하면 파를 가장 잘 가꾸는 방법은 판모를 갖다 비닐 멀칭을 하시고서 엄지손가락 나무로다가 푹 찍고서 이 파를 심게 됩니다. 근데 이 파는 이 판모는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속고갱에 나오는 부분까지 땅속에다 묻어두게 되면 이 파는 흰 부분도 잘 미루면서 잘 크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도 제가 그 파를 제 동생이 낮게 심어 가지고 이 파가 흰 부분이 좀 짧아졌었는데 올해는 좀 제가 조금 깊이 심었더니 지금 아직 가을도 안 됐는데도 이 파 흰 부분이 이제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파를 지금 이제 4포기를 이제 뽑아놨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 2포기를 그냥 이게 심어서 2개가 같이 큰 거고 요거는 이제 4포기가 이렇게 같이 큰 겁니다. 이렇게 4포기가 큰 거고 요거는 3포기가 한 구멍에 이렇게 3포기를 심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한 구멍에 구덩이에 이제 5개를 이게 심은 겁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 5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5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뽑았냐면은 이 파는 한 개 심은 게 물론 5개 심은 것보다는 조금 굵을 수는 있는데
한 개보다는 5개가 낫고, 그 다음에 2개보다는 3개가 낫고, 3개보다는 4개가 낫고, 4개보다는 5개가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심으시는 것보다는 파는 절대로 못해도 3개 이상 4개, 5개를 심어도 전혀 지장이 없이 잘 큰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여기 셋, 넷, 5, 6개가 커도 이렇게 딱 서로 경쟁이 되면서 이렇게 파가 잘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m짜리 비닐위에 2줄만 심게 되면 비바람이 쳐도 부러지지 않고 또 좋다는 거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2개짜리가 조금은 더 굵을 수는 있어도 2개보다는 3개, 4개, 5개가 나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못해도 이렇게 5개를 심으면은 이게 가을까지 가면 엄청 크기 때문에 파를 심으실 때는 꼭 옛날 방식으로다가 고를 타고 하나씩 놓고 매번 그걸 돋워주면서 또 매면서 또 비가 많이 오면 잔뿌리가 썩어가지고 축 처졌다가 찬바람 불어야 깨나고 또 장마 때 비가 한 5일씩 6일씩 올 때는 밭에 가지를 못 와가지고 축축할 때는 파가 금방 내 풀 속에 묻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돋워서 되는 게 아니고 몇 번씩 돋워줘야 되고 그리고 또 흙이 튀니까 이 잎이 흙이 묻게 되면 비 올 때 흙이 튀어서 흙이 묻게 되면은 흙성병, 흙반병이 걸려가지고 여기 파에 검은 반점이 찍히고 막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는 물론 이제 관리기가 있고 밭 흙살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관리기로다가 한번 지나갈 정도로 이 파를 양쪽에 심으시고 파가 요만큼 이제 뿌리 잡아서 잘 클 때 풀이 요만큼 커가지고 풀을 노타리 치면서 양쪽으로 돋워주는 관리기로다가 그렇게 하시면은 물론 이게 비닐을 깔고 심은 것보다는 흰 부분이 조금 길어지고 이제 그런 좋은 점은 있지만 그렇게는 하려면 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파를 이렇게 많이 심으시는 몇천 평씩 심으시는 분도 물론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은 이렇게 비닐을 깔고 4줄로 심던지 2줄로 심던지 아니면 1m 50짜리에 봄에는 7에서 8구멍짜리로다 20cm 간격으로 파를 심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부터는 장마 가지고 비바람이 치니까 그때는 이제 2줄 내기 3줄만 파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가 농작물이 물론 그에 비싼 애도 있고 좀 싼 애도 있는데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 봄부터 판모가 그렇게 많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파 시세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역시 농작물은 면적이 많이 늘고 많이 심게 되면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조금 재미를 못 봐서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경우는 조금 면적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도 작년에 양파가 너무 싸가지고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재미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래도 양파 시세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면적은 조금 줄은 것 같은데 또 작황이 좋아가지고 올해도 양파가 작년 마냥 그렇게 싸고 비싸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양파도 2년 싸게 되면 내년에 이제 3년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내년에 이제 3년째는 아마 조금 그래도 올보다는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양파가 작년에는 세 독싱이를 심었었는데 올해는 좀 양파를 심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한 판만 심었습니다. 그래서 양파도 이렇게 계속 싸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양파를 안 심게 되고 면적이 줄게 됩니다. 그래 그런 경우는 양파를 심기 싫어도 또 양파를 또 그런 때는 많이 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방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대파를 여기다 여기다 좀 이제 꽤 길게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대파가 지금 이 속잎은 이렇게 깨끗한데 지금 요 이파리들은 이 달팽이가 격한 것 마냥 희끗하게 지금 이렇게 허연색으로 변하면서 뭐가 격한 색깔이 납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굴파리라는 건데 이 굴파리가 요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요 속에서 이제 서서히 크면서 이 즙을 빨아먹고 막 겨다니기 때문에 이 파가 이 떡잎이 되고 이제 이게 노랗게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 약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살충제를 주게 되면은 이 파는 금방 이제 깨끗해지지만 저는 뭐 파를 많이 심는 것도 아니고
무궁해로 가꾸기 때문에 약을 지금까지 한 번도 주지도 않았고, 작년에도 파를 심으면서 약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이 파가 이제 뭐 한 열흘만 지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이 파란 부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떡잎도 이제 많아질 텐데,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비료나 TV는 이제 수시로 여기다 뿌려주게 되면 이 거름을 잘 빨아먹고, 이 대는 뭐 죽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어렸을 때는 고자리 파리가 어릴 때는 요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긁어먹어서 말라 죽지만, 지금은 파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설사 고자리 파리를 먹는다 그래도 뭐 한두 개 먹는 거지 이걸 전면적으로 다 먹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끝까지 한번 약을 안 주고 무궁해로다 이제 파를 한번 이제 키워볼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떡잎이 되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 파를 다 버리는 줄 아는데, 거름만 계속 주게 되면은 이제 또 8월 한 중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벌레가 이제 그렇게 왕성했던 벌레들이 이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또 날씨도 찬바람이 불어서 서늘서늘하고 그러면 이 벌레들이 이제는 활동을 덜 하기 때문에 다시 파가 이파리가 새로 싹 나오면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뭐 잡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는 약을 안 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또 이제 7월 달쯤 되면은 이제 파밤나방이 이제 요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저녁에 밑에서 숨었다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요 파 잎을 우리 수냉에서부터 모질이 먹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게 아무리 먹는다 그래도 이거 먹을 동안에 또 요 속고갱이 여기서 계속 파가 지금 이렇게 여기 올라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게 먼저 올라온 거고, 요게 또 두 번째 올라오면 또 여기서 또 나오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파리를 먹어도 또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을 가서는 또 이렇게 파래지고 또 파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이제 파를 또 이제 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을에 이 파를 다 먹지를 못하니까 친환경적인 이 무궁해 파를 제가 또 한번 잘 갖고 가지고 나눔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응모 좀 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물론 이제 이렇게 굴파리가 먹어서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농약사에 가셔서 이 살충제를 사서 한두 번 뿌리게 되면은 또 깨끗하게 또 잎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이 제가 전번에도 마누라하고 양파하고 뭐 파라든가 이런 거는 좀 염기가 있고 해풍이 좀 불고 이런 지역이 좀 잘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이 마늘을 그 한 평당 이제 50g, 또 한 평은 70g, 한 평은 100g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평에 한 70g 정도 넣은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벌레가 많고 그럴 때는, 물론 벌레가 뭐 이 소금을 뿌린다고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파를 심으시고 소금을 이 위에다가 살짝 한두 번 뿌려주게 되면은 벌레가 조금 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친환경 농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이 벌레가 심할 때 좀 주게 되면은 안 준 거보다는 훨씬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벌레가 좀 더 심하면은 친환경적인 약을 여기다 이제 좀 뿌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약은 제가 이제 만드는 것도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가장 흔한 이제 한 10월 한 중순쯤 되면은 그 은행나무에서 이파리가 약간 노랗기 직전에 그 은행잎을 따시고, 그 다음에 은행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행까지 넣어도 물론 좋지만 은행을 넣으면 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은행 알만 좀 닦아서 빼서 움켜서 그것도 좀 넣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농사 지시면서 양파 같은 거 좀 터지고 현찮은 거 있으면 양파도 잘 이제 보관하셨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도 캘 때 좀 상품성이 없는 마늘도 좀 넣고, 그 다음에 파도 좀 많이 심으셨으면은 이 뿌리채 뽑아서 깨끗이 닦아 가지고 파도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비듬 같은 게 많은데 비듬도 좀 벼서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새비름도 좀 넣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넣으면 대강 개수가 뭐 율금도 심으시면 율금도 조금 캔 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생강도 있으면 생강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만한 다라에다가 뚜껑 있는 다라에다 속에다 비닐을 한두 겹 넣고서 그걸 차곡차곡 넣고서 거기다 물을 부어 놓고 꼭 묶어 놓게 되면은 한 10가지에서 이제 물이 우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그스름하게 우러나면은 그거를 작물에 주게 되면은 그 은행잎에서는 해충 기피제가 있기 때문에 벌레가 덜 대들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비듬이라든지 새비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이 나물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작물에 뿌렸을 때는 또 작물도 또 잘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양고추라든지 이런 마늘이라든지 양파, 이런 대파, 이런 물질이 좀 시고 맵고 짜기 때문에 또 벌레가 나비 같은 것이 덜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추 같은 거 가을에 심어 가지고도 청벌레가 다 생기는 것도 나비가 앉아가지고 알을 깔리면 알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그 청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뿌려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물질도 있고 맵고 짜고 시고 이러기 때문에 벌레가 확실히 들어와서 안 준 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꾸고, 또 가을 김장배추도 심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약을 안 주고 무공해로다가 김장배추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그 항암배추도 이제 많이 심어가지고 좀 이렇게 나눔도 제가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항암 배추를 심어서 먹어보니까 이렇게 김장도 물론 담을 수 있고, 아니면은 가을에 서리 맞기 전에 잘 보관하셨다가 그거를 겉절이를 해먹어서 해먹을 때는 또 굉장히 맛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항암 배추를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가을에 배추를 심으실 때 그 항암 배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맛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판씩 심으셔가지고 겨우는 생으로도 드시고 겉절이도 해서 드시고, 또는 또 이 항암 배추도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또 김장도 담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기억하셨다가 종묘사나 시장이나 가셨을 때 한번 그런 배추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갖고 오시려면 파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약도 주지만, 저는 많이 안 심고 집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파를 가꿀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좀 저물어 가지고 지금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이게 파를 심을 때 이렇게 한 개, 두 개보다는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심으시면은 파농사가 또 잘 되고,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파를 심어 놓게 되면은 이 파는 거름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심어 놓고 내비두면 안 되고, 이게 두 줄을 심었을 때는 비가 온다 그러면은 내일 또 비가 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이 또랑에다가, 이 도랑에다가 복합비료나 아니면 요수에다 가리 조금 섞어 가지고 여기다 뿌려 놓게 되면은 이 파가, 이 키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 모든 작물은 이 키가 누였을 때 뿌리가 거기까지 벗으니까 지금 이 파도 이 뿌리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뿌리면 다 빨아먹는 거를 왜 굳이 파고 주시고 또 이 팠을 때 또 풀이 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작물은 고추고 대파고 옥수수고 자기 키만큼 뿌리가 가니까 여기다 뿌려주시게 되면은 작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농사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재미있으니까 제 영상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